안녕하세요. 저는 조병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 리터러시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말 같은데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구들 또 부모님들도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걸 하는가 안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뭐 그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어려운 것들을 연구하라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리터러시에 대해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터러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배움, 학습 이런 것들과 좀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리터러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읽고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읽고 쓰는 것 좋아. 읽고 쓰는 건데 그거 어떻게 배울 수 있지?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늘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읽고 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연구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터러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리터러시 뭐야? 그게 도대체? 그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리터러시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유행하는 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읽고 쓰는 것 관련해서 첫 번째는 문해력이란 말이 상당히 이제 대중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미디어 리터러시다, 디지털 리터러시다 이런 말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문해력이란 말이 영어로 하자면은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글을 풀어 이해하는 어떤 그런 힘, 능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해력이라는 게 원래 말이 리터러시라는 이제 영어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할 때 리터러시는 뒤에 그 리터러시란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미디어를 읽고 쓰는 힘이 되겠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디지털적인 것들을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읽고 쓰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매체나 가령 책, 뭐 유튜브, 영상, 그래픽 이런 특정한 매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것들을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쓰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리터러시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개념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무엇을 읽고 쓰는가? 여러분 무엇을 읽고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읽고 쓰는가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이제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호라는 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와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방법들. 그것이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터러시라는 건 가장 먼저 기호를 읽고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호 중에 가장 친숙한 기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글이죠, 글. 글입니다, 글자. 그렇죠? 문자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문자 뭘까요? 한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정확하게 읽고 쓰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리터러시라는 것의 가장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기본이고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읽고 쓰는 게 글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요즘에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사회가 사회로 급속하게 지금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와 의미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단지 문자 언어로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문자 언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호이지만 사실 문자에 덧붙여서 이미지도 있고요. 사진 같은 것. 그다음에 요즘에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것과 문자 언어들이 합쳐져서 어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준다든가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도 되고요. 카드 뉴스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의사소통 도에 쓰이는 기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들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문자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의사소통의 기호이지만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시각적이고 또 청각적이고 공감각적인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호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단지 한글 깨치기에 국한되지 않겠죠. 그렇죠? 동화책을 읽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림책을 읽는 게 사실은 리터러시에 들어가겠죠. 그림책에 글자가 없다고 해서 리터러시를 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발달하게 되면 문자와 함께 그림을 섞어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리터러시라는 거는 다양한 형식의 기호를 읽고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기호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호를 읽고 쓰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연 속에서 그냥 어디 뭐 밭에다 씨를 뿌려갖고 저절로 자라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읽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인포그래픽, 정보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당연히 이해해야지 왜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그거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가지고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언어, 구두, 말을 하는 능력들은 생득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랑 함께 하면서 그것을 발현시켜 나가는데 이 리터러시, 기호를 다루는 능력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기호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국가에서도 좋은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호를 우리가 잘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고 만들고 소통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글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과 나의 관점과 의견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어떤 지식, 어떤 정보, 어떤 생각, 어떤 의견,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기호들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거는 기호를 읽고 쓰는 일이지만 사실은 의미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거는 생각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리터러시가 공부에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어떤 내용과 지식이나 의미를 다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더 만들어내고 소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호를 잘 익혔어요. 그것은 의미를 소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왜 우리가 생각이나 관점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될까? 왜 그걸 우리가 나눠야 될까? 안 하면 안 돼? 나 그냥 혼자 읽고 그냥 나 혼자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소통을 요구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화의 재료가 무엇인가? 의미와 생각과 정보들이죠. 그런 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죠?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 한글 깨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한 편의 글을 읽고 그게 중심 내용이 뭐다, 주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을 잘 다루어서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미를 만들어서 실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사, 다양한 생활 경험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고 쓰고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경제라는 것도 그렇고요. 과학이라는 것도 과학자들끼리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대중들이 그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과학의 현상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들을 밝혀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거는 사실은 기호라는 걸 익히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읽고 쓴다라는 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그건 나한테 그냥 좋은 거 아니야? 나만 이 읽는 시간에 괜찮으면 되잖아. 그냥 책 글 잘 읽고 내용 잘 이해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되잖아. 1등 하면 되잖아.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 관점들은 은연중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이 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하고 일을 해요. 은연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읽는 것이, 오늘 내가 보는 것이, 오늘 내가 그것으로 대화하는 것이 개인적인 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운영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 읽고 쓰는 일 이런 거 보면은 많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글을 읽고 쓰고 뭐 정보를 읽고 뭐 보고 뭐 해석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건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 되잖아. 그걸로 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리터러시를 평생 해야 되는가? 점점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의 삶, 중학교의 삶, 대학교의 삶, 직장인의 삶,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시민으로서의 삶, 어떤 생각하는 노동자로서의 삶,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 복잡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라는 건 사실은 평생 교육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대학의 교수고 박사도 받고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다니고 제가 이 리터러시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했지만 저는 지금도 리터러시를 숙달했다. 읽고 쓰는 걸 숙달했다. 나는 대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한번 왜 그런가? 저한테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을 갖다 주면 저는 그 책을 읽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호는 알지만 의미를 몰라요. 왜? 내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쉬운 글부터, 내가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쉬운 글부터 읽고 생각하면서 점점 복잡한 정보들을 취급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활의 영역들, 학문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나는 읽는 것에 달관한 사람이야, 쓰는 것을 마스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상황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방식이 모두 달라지고 가면 갈수록 정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리터러시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에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성숙한 시민, 건강한 시민, 비판적인 시민,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은 시민의 권리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냥 아이들이 원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멤버가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때, 잘 읽는 사람, 잘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잘 읽고 잘 생각하고 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권리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도 도와줘야 되고 학교로서도 도와줘야 되며 공동체의 시민,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모두들 납세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터러시가 개인의 공부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학습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